투자 플러스의 최은정입니다. 금요일입니다. 5월도 어느덧 한 주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지난 한 달간 불안한 증시 속에서 어떠셨습니까? 아마도 마이너스 수익률에 돈 잃고 망연자실하셨던 분들, 힘들어하셨던 분들이 참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 재테크 잘해서 여유로운 삶을 누리기 위함이라고 꼽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늘 좋은 결과만 보장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센투자 플러스도 존재하는 걸 텐데요. 센투자 플러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와 더 여유로운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새로운 내용을 준비해봤는데요. 주식이 아닌 또 다른 재테크의 길, 투자의 방법으로 잘 알고 있지만 또 주식만큼이나 어려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4주 동안 매주 금요일 부동산 투자, 그중에서도 토지 투자를 위한 유용한 팁을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부동산 토지 전문가인 박규남 대표 모셔서 왜 부동산 투자가 필요하고 그중에서도 토지 투자여야 하는지, 기본적인 내용부터 성공적인 토지 투자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토지 전문가 박규남이라고 합니다. 요즘 들어 토지 투자 문의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시장과 주식 시장의 인기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갈 길을 찾지 못한 투자 자금들이 토지 시장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든 성공하지 못하고 이제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참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투자, 무슨 투자든 하기 전에는 정확한 분석과 판단력으로 토지 투자의 실수를 줄이는데 만전을 기해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한 4주간 저와 함께 토지 투자에 대한 기본 실무와 시장 분석 등에 대해서 저하고 알아볼 텐데요. 수업 중에 궁금한 점이라든지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테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토지 투자도 재테크에 포함이 되는데,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이유는 뭐 좀 더 잘 살고 좋은 데서 살고 이제 좋은 것을 먹고 또 이제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뭐 남부럽지 않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들 있기 때문에 재테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들 모두 행동에 옮기게 되는데, 근데 뭐 재테크를 다들 한다 해가지고 뭐 다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 과정이 또 있어야 되고 또 어렵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다 보면은 재테크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가 했을 때 대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또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차이는 생각과 실행의 차이입니다. 생각만 해서 끝나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고, 뭐 역시 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션을 꼭 취하는 거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저희 전문가나 개인적으로 많은 간접적인 투자 경험을 해가지고 투자 실수를 줄이는데 더욱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토지 투자의 성공 비결이란 뭐 따로 대단한 그런 뭐 노하우가 있다든지 뭐 무슨 상당한 지식이 있다든지 그리고 많은 돈이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성공 비결이란 토지 투자든 뭐든 하기 전에 투자에 대한 원칙과 그다음 뼈대를 세워서 내 몸에 녹여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 토지 투자에 뭐든 재테크든 임하는 것이 아주 그것이 기본이라 생각하는데, 투자 방법의 원칙을 알고 뼈대를 세워놓고 하면은 어떤 투자에 임하더라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뭔가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전에는 투자에 대한 원칙과 응용 방법을 절대적으로 내 몸에다가 녹여놔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말하는 토지 투자에 대한 실무란 토지 투자에 대한 시장의 움직임을 말을 하는데, 실무라는 것을 이제 토지 투자의 성공을 하기 이전에 토지 이제 성공 비결에 서는 이제 실무와 기본적인
시장 분석입니다. 이제 여기서 실무라는 것은 뭐 상당히 다양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제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이제 실무인데, 뭐 거기서 부동산 사고 팔고, 그리고 뭐 이제 다양한 그 지주 작업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부분, 넓은 부분에 보면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것이 실무겠지만은, 제가 말하는 또 실무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가격 흐름을 말합니다. 이제 가격의 흐름, 이제 가격의 흐름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가격의 흐름이 뭐냐면은 이제 실무에서 가격의 흐름을 이제 움직이는 가격 흐름의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요인들에 대해서도 이제 분석을 하면은 내가 가격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움직이냐를 내가 이제 파악이 되면은 누구보다도 먼저 그 지역의 가격이 오르기 전에 있는 저평가된 지역을 찾아낼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발빠른 투자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격의 흐름과 그다음에 가격의 변동 요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실무적으로 어떻게 가격이 이제 흘러가고, 그리고 이제 가격이 변동되는 그 가격의 움직임을 누가 만들어내는지, 이제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 제가 말한 토지 시장의 성공 비결 중에서 실무와 기본적 시장 분석에 대한 그 실무를 얘기하는 거고, 이 기본적인 시장 분석이라는, 여기서는 이제 내가 시장에 투자를 결정을 했을 때, 투자를 하겠다는 결정을 했을 때, 이쪽에 투자에 대한 결정을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그 타이밍, 투자 시점을 이제 알아보는 것이 기본적 시장 분석입니다. 이 투자 시점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내가 언제 지금 들어가야 될 시기인지 아닌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캐치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두 부분만 알아놓으면은 이제 토지 투자에 다녀가서는 뭐 절대 두려움이 없다,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토지 투자 성공의 비결을 정리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실무 방법과 실무와 토지 시장의 이제 흐름, 실무와 토지 시장의 그 응용 방법까지 이제 응용 방법을 보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정리가 됐으면은 이제 토지 투자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기 전에는 이제 토지 투자가 어떤 건지를 이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 분석, 토지 투자 준비가 되면은 그 다음으로 할 것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석입니다. 내가 어디 지역에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를 전반적으로 아주 큰 그림을 보고, 우리 그 대한민국 우리 국토 개발에 관련돼 가지고 어떤 쪽으로 해서 내가 시기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토지 투자를 준비하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반드시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한다고 이제 적어놨는데,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재테크란 것은 개인마다 투자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많이 찾는 사람이 있고, 리스크에 당연히 이제 리스크가 안 따르고 수익도 높으면서 이제 그런 것이 부동산인데, 다만 부동산의 이제 단점이 돈으로 황금화시키는 것이 단점입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얼마든지 또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가 있고 이제 토지가 있고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성 부동산이 있고 한데, 그 중에서도 이제 또 왜 토지를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고,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되면은 개인 자금이 있고 또 은행 자금을 이용해 가지고 또 투자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제 지렛대 효과를 내 가지고 이제 은행 자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무리한 대출을 하지 않고, 또 내가 대출을 했을 때 대출 감당을 하기 힘들어서 힘든 상황이 나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또 대출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왜 토지를 투자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이제 아파트하고 토지가 우리 대부분 우리 부동산 재테크 하시는 분들 쪽에서 이 두 부분에서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재테크라고 생각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사게 되는 것이 이제 결혼을 하고 제일 먼저 구입하는 것이 아파트입니다. 이제 아파트는 아파트가 이제 자기 집에 있어야지만이 거기에 대한 이제 생활의 안정도 되고, 그것도 마음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왔던 우리 지내왔던 그런 환경 때문에 아파트를 먼저 자연스럽게 사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아파트를 사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것이 재테크로 이루어져 가지고 예전에는 아파트 사기만 하면은 가격이 오른 게 아파트였습니다. 그렇고 이제 아파트 사가지고 아파트의 대출 이자를 갖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재테크를 하게 되는 것이 이제 토지 그 순서였는데 이제는 아파트는 사가지고는 임대 이제 그 가격이 뭐 오르는 것은커녕 지금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 또 뭐 강남 불패라고 얘기하던 것도 지금은 이제 재건축 시장이나 재개발 시장 빼고는 또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또 하락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는 토지 투자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규모적인 부분과 이제 수익 그리고 이제 환경성, 해전성의 용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차이가 있겠는데 아파트 규모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투자를 할 때는 평수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익이 또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인식이 아파트 가격은 오르는 경우가 이제 거의 지방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선이면은 아파트는 이제 꽉 찼다. 이제 상투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시점을 넘기지 못하고 그 가격 밑에서 이제 보합을 하든지 밑으로 이제 다운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아주 저렴하게 시작해가지고 뭐 10배에서 20배가 넘게 이제 탄력을 받고 올라가는 그런 매물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보다도 이제 또 수익 부분이 좀 높고 그리고 이제 소액 투자가 또 가능한 것이 토지입니다. 예, 토지 같은 경우는 평수가 작은 상태로도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토지 투자가 또 이제 우리 젊은 세대라든지 그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토지 투자가 또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 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황금성 회전의 이 용이란 것은 토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자금에 오래 묶여가지고 이제 회전이 좀 불편한 게 있지만은 토지 같은 경우는 또 그 덩어리가 크더라도 이제 토지의 분할이라든지 그리고 또 합병 그리고 이제 토지에 대한 그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토지의 매도 시점을 또 빨리 당길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끊임없는 수요라고 그 토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 시장이 지금 인기는 하락하지만은 뭐든지 그 부동산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공공이든 개인이든 필요로 하는 것이 토지입니다. 이 아파트를 짓기 위한 아파트 개발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관광지 개발 사업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국가 행사라든지 모든 거 할 때 되면 도로 개발이든 뭐든지 토지가 원자재가 되게 돼 있습니다. 토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토지는 수요가 끊임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적으로 투자가 잘 되면은 지속적인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 토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 자금을 분석할 때 무리한 대출을 뭐 좋은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 뭐 이런 얘기는 토지 투자를 하다 보면은 아파트에 대한 대출금을 갖고 나면은 토지 투자에 대한 생각을 자연스럽게들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금의 한계는 있고 또 그러다 보니 또 평소 작은 거는 또 다들 보면 또 사기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은행권에 이제 힘을 빌려 가지고 대출을 일으켜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무리한 대출로 인해 가지고 월 이자를 갖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가정 생활에 좀 힘든 경우가 생겨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땅을 기다리지 못하고 또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목표가 장기냐 단기냐에 따라 가지고 또 이제 투자 전략이 세워져야 되는데 장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대출을 하더라도 감당이 되는 선에서 해야겠지만은 거기 대출해서 우리가 목표 기간을 잡아놓은 것만큼에 대한 이자가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대출을 일으켜서 그다음에 우리가 마음적인 여유를 가지고 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대출 토지 가격이 이제 1억이 돼가지고 5천만 원 대출 받았고 5천만 원에 대한 1년 이자가 350만 원이다. 그러면 한 3년 잡고 뭐 한 1,300~400만 원 정도를 대출금은 더 받아서 은행에 그냥 넣어놓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빠지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목표 수익이라는 것을 또 우선 정해야 되는데 내가 대출을 일으키기 전에는 예전처럼 우리는 이제 부동산 사놓고 전문가들이라 하는 뭐 공인중개사라든지 뭐 이런 복덕방에다가 이제 그냥 맡겨놓는 시기는 이제 시대는 그렇게 지났습니다. 이제 현재 부동산 투자하는 패턴이 바뀌어서 이제 저 같은 젊은 세대부터는 이제 땅을 사는 시점부터 우리는 이제 파는 매도 시기를 생각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업자, 그러니까 중개업을 한다는 생각은 아니고 직접 바로 이제 업을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토지를 매입할 때 그런 자세로 임해야 하는데 목표 수익 같은 경우가 내가 이제
사서 단기로도 목표 수익을 채울 수도 있고, 그리고 장기적인 또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 단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 지역 인근에 급등하는 지역에 이제 발빠르게 들어가 가지고 이제 땅을 이제 소위 현장에서 말하는 찍어 놓는다는데, 그 찍어 놓고 이제 그 매수자들이 몰려오는 시점을 기다려서 이제 중개 업자들하고 이제 조인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좀 개발지 인근과 거리가 좀 거리가 좀 떨어진 데지만 아직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에서 평수를 크게 잡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제가 한 5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5년 이상 보는 그런 목표 수익과 기간에 따라 가지고 이제 투자 자금 분석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부족한 비용 같은 경우 대출을 받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을 지금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요점은 대출을 받을 때는 자기 자금에서 더 플러스 되는 요인에 대한 그 이자가 나오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그 목표 기간을 잡아서 그 나오는 기간 동안의 이자를 다 포함해서 이제 대출을 받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현재 실무에서도 그 대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땅에 대한 그 질려 가지고 내가 막 대출에 대한 이자만 갖고 가격은 안 오르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만 낸다 생각하고 야 고치 덩어리로 생각하고 이제 파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또 토지 투자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이런 부분을 아직 그 준비가 안 돼 있으시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팔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안타까운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제 준비가 대략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토지 투자에 대한 부분을 이제 기본적인 토지 투자라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그렇게 알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토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알아봤습니다. 토지 투자를 하는 이유고, 이제 두 번째로는 토지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그 투자 이유랑 그 투자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대략적으로 준비를 마음을 먹고 했다면은 이제부터 이제 토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실물을 이제 봐야 합니다. 이제 제가 지금 새만금 부동산 시장 분석하기 위해서 새만금 시장 분석이라고 해놨는데, 이 새만금 시장 분석은 이제 우리가 그 시장의 부동산 시장이 많기 때문에 그런 투자할 개발 사업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쪽이 이제 새만금 시장으로 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동산 투자 시장 분석이라 해가지고 이제 여기 말씀 토지 투자는 타이밍, 이제 시기로 적절한가 이제 분석 방법하고, 토지 투자는 이제 입지가 최고다. 그다음 위치 최고, 그다음에 개발 지역 인근 가격 흐름 파악인데, 이 부분이 이제 부동산 시장 분석, 부동산 실무에부터의 이제 순서입니다. 이제 내가 토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들어갈 시점이 지금이 맞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들어가서 사야 될 지역이 어딘지, 그리고 그 지역 중에서도 또 크게 봤을 때의 그 지역과 작게 그 지역 개발 사업지 내에 있는 지역 중 어디가 지금 하는 게 입지가 좋은지 그런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개발 지역의 인근 가격 흐름 파악, 내가 그 어떤 투자처를 정했다면 그 지역의 인근 가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가 그 지역의 인근 가격 흐름은 어떤 식으로 흘러서 이제 매수자들을 이제 중개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데리고 와가지고 땅 가격이 변동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투자는 타이밍이라고 했습니다. 투자 시기 적절한가 이제 분석 방법. 이제 그 토지 투자는 보면은 거시적인 부분과 이제 미시적인 부분,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토지 시장에 대한 그 들어가기 전에 크게 내가 들어갈 시점이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들어갈 시점이 내가 경기도 안 좋고 토지 시장도 완전 호황인데 내가 들어가 가지고 그 잘못하면 상도를 잡아 가지고 몇 년간 가격의 오름도 없이 가격 상승도 없이 쭉 보합세로 지나가 버린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들어갈 때 그냥 그 바로 올라가는 것보다 사자마자 바로 올라가는 것이 당연히 좋죠. 사서 막 5년, 10년 묶여가지고 뭐 돈이 묶여버리면은 그만큼 또 골치 아픈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밍, 그 내가 땅을 사는 타이밍과 파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하더라도, 그리고 흐름은 그 분위기는 파악을 해가지고 꼭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그 토지 투자 타이밍 중에서 이제 거시적인 부분은 이제 경기 예측. 보시면은 이제 경기 예측과 부동산 정책 예측, 아파트 시장 분석, 주식 시장 분석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 경제 분석이라 해서 뭐 경제학적으로 막 깊이 들어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경기 예측이라는 것은 이제 경기 예측은 이제 부동산 경기하고 뭐 전반적인 그
우리 국민들에 대한 그런 심리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기가 우리가 부동산에 살 때는 이제 타이밍이라고 했는데 이 타이밍에서 이제 거시적인 부분을 분석을 해가지고 거시적인 분석을 해서 내가 토지 그 매입 시점과 이제 매도 시점을 이제 분석하는 건데 이 경기가 이 부분은 이제 하락일 때가 있고 상승세가 있고 하락세가 있습니다. 이제 당연히 상승세에는 내가 팔 것인지 매도인지 보유인지를 이제 봐야 하는 시기고 그리고 이제 하락 시기에는 내가 이제 매입을 해야 될 시기냐 그리고 지금 바로 당장 매입이냐 아니면은 지속적으로 시간이 좀 더 간 다음에 매입을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이 경기 예측, 부동산 정책, 아파트 시장부터 다 똑같습니다. 이제 경기가 부동산 정책도 이제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정책이 나온다. 그럼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오면은 여기서 토지 규제를 완화시켜주냐, 아파트 규제 완화냐 또 그 차이가 있겠는데 뭐 부동산에서 이제 토지 시장에서 이제 아파트 시장의 그 정책을 완화시켜준다. 뭐 디타의 규제를 뭐 아주 풀어준다든지 뭐 그러면은 아파트로 당연히 투자 자금들이 몰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토지가 또 비인기처럼 돼가지고 이제 거래가 좀 이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이 부동산 정책에서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아파트 시장도 금방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시장이 호황일 때는 부동산 시장에서 토지 시장이 좀 인기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시장이 호황일 때는 내가 매입 시점이라 봐야겠죠. 당연히 아파트 시장이 호황일 때는 거래가 많이 나가지고 아파트가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면은 거기에 대한 또 여유 자금이 토지로 시장으로 또 들어오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 이전에 이제 아파트 너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토지보다도 아파트에 이렇게 관심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시장이 하락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가 너무 투기적인 바람이 분다. 그러면은 이제 규제가 다시 부동산 정책에서 아파트 규제로 이제 이어집니다. 그럼 규제가 이어지면서 그 거래가 됐던 그런 자금들이 다시 또 토지 시장으로 이제 흘러 들어오는 그런 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도 주식시장이 이제 하락이냐 또 호황이냐 따라 가지고 이제 시장이 좋고 안 좋고의 그 차이인데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은 또 급매물 그런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매물에서 사기가 좋은 시점이 또 주식시장이 하락될 때가 이제 매물이 좋은 것을 구입할 수 있는 때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타이밍이 거의 거시적인 부분으로 분석했을 때는 이런 큰 그림의 부분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지역은 내가 이제 부동산 투자 이제 입지 선정 전에 내가 부동산이 투자가 지금 토지 시장에 들어가도 되냐 안 되냐 이제 그런 부분을 체크해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제 경기가 상승할 때는 매도자 입장에서는 매도냐 매입자 입장에서 매도냐 보유냐고 매수자 입장에서 경기가 하락 시에 이제 매입을 해라. 이때 되면은 가격 경쟁이 안 붙고 경쟁이 없기 때문에 매입 시점에 계속 이제 좋은 매물을 구입할 기회가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도 부동산 정책도 완화가 됐을 때 부동산 시장이 하락이 되기 때문에 매도자에서는 매도 시점을 잘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고 매수자는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가격 경쟁이 붙기 때문에 또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살 수도 있지만은 이때는 그 계속적으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올라갈 지역이면은 정책이 완화돼서 오른 가격에 사도 되지만 아니면은 또 그것은 또 아닙니다. 네. 미시적 분석은 개발 사업의 진척도 분석이라는 것인데 이 미시적 분석은 이제 그 내가 개발 사업, 내가 투자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보는 것입니다. 투자 지역에 내가 지금 들어갈 때 이 부동산 거시적인 부분에서 큰 부분에서 내가 부동산에 지금 투자를 해도 된다. 토지 투자에. 그럼 이제 미시적으로 내가 토지 투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은 이제 어떤 개발 지역에 투자를 할 것인지를 또 정해야 될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한다 해가지고 뭐 아무 지역에나 그냥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동산 투자하는 중에서도 이제 메리트가 상당히 그 가격이 오르고 유망한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 투자하는 지역이 선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시점이 그 단계가 우리가 알아본 게 이게 지금 우리 개발 사업이니까 계획 단계인지 확정인지 착공인지 뭐 사업 진행도에 따른 투자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미시적인 문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새만금, 네, 새만금 같은 경우를 이제 새만금의 경우를 보면은 현재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새만금의 비율을 해가지고 우리 분석을 해보면은
자, 부동산이 거시적으로 그 투자를 해야 될 시기인데 새만금 토지에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은 이 거의 1998년도부터 이제 새만금이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새만금 개발이 시작됐는데, 근데 이때부터 투자를 하신 분들 1998년에 2년도군요. 이제 거의 2년도부터 이제 거의 시작을 했는데 이때부터 새만금 사업이 시작돼 가지고 이때 투자하신 분들은 낭패를 봤었습니다. 이때 시작하셨던 분들은 투자를 해 가지고 이런 엄청난 사업을 해 가지고 그때 상당히 서울에서 막 지도만 보고 땅을 사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2006년도에 이전에 92년 착공을 하고 나서부터 한 2000년도 초반에 들어가지고 환경단체들의 반대가 있었습니다. 환경단체의 반대 때문에 이제 그 새만금 사업이 이제 중도 이제 사업의 폐지, 이제 사업 폐지가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이거 지금 앞으로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새만금 이거 이제 투자한 거 돈을 다 날리게 생겼다고 이제 난리가 났었죠. 근데 그 일부에서는 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분석이 들어갔던 겁니다. 이제 거시적인 분석이, 미시적인 분석이 가가지고 새만금 사업 이게 정말 사업 폐지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앞으로도 그 대법원 판결이 만약 나가지고 사업이 계속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런 악재 속에 중도 폐지된다, 사업이 폐지된다는 그런 악재 속에서 많은 금매물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 금매물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는데, 이런 금매물을 골라잡을 수 있는 거죠. 이제 만약 거래가 해서 시세가 뭐 30만 원 하던 그런 매물들도 떨어져 가지고 10만 원 중반까지, 뭐 15만 원까지 떨어져 가지고 이 매물을 이제 사고 그러는 상황이 와서 됐는데, 그때 이제 발빠른 투자자들은 새만금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이런 시세보다 떨어진 금매물들을 많이 걷어들였지, 사들여가지고 2006년도에 대법원 판결로 새만금 사업 확정이 발표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그때부터 이런 분들은 현재 땅값이 뭐 60, 70만 원 하는 최소 뭐 4배, 5배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런 부분을 이제 분석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을. 이 분석이 이제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이 새만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책 사업 중에서 최대 규모의 국책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진행이 안 될 수가 없다고 봤죠. 왜냐하면 방조제가 이제 진행이 돼가지고 쭉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여기서 중도하면은 그 국가적인 손실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사업적인 새만금을 예를 들어서 이제 봤습니다. 이제 이 큰 그림의 그 거시적인 부분으로 가서 부동산 토지 투자가 지금 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러면 이제 내가 들어가야 될 투자 지역이 어디고, 그리고 그 투자 지역에 들어갈 때 막 그 투자 지역이 정해졌다면은 그 투자 지역에 들어가는 시점이 내가 맞는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지금 알아봤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알아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 토지 투자는 이제 뭐 입지가 최고라고 제가 이제 뭐 적어놨습니다. 이제 토지 투자 입지가 최고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그 토지 시장 분석이 되고, 이제 토지 투자 시장 분석이 되고, 투자 지역 설정 방법인데, 그러면 내가 이제 토지 투자를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어디다 해갖고 이제 내가 들어갈지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우리 현재 국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뭐 수천 개가 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들이 전부 뭐 개인이 하는 민간 개발 사업도 있고, 국가가 하는 국제 개발 사업도 있는데, 그 사업들 주변에 투자한 데서 뭐든지 뭐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이거 진행하는 사업이 성공할 사업이냐, 지속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된 사업이고, 그리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이제 준공됐을 때 파생 효과에 될 것이 어느 정도 될 건지를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런 국책 사업, 개인 사업보다는 이제 당연히 국책 사업에 주목을 해야겠죠. 이제 국책 사업 개인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자금난이라든지 우리가 또 개발적인 큰 규모의 사업은 민간 기업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공공이익 증진, 그리고 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뭐 경기 부양 등의 뭐 이유로 해가지고 국책 사업을 미리 땡겨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뭐 새만금도 하나의 국책 사업, 최대 국책 사업으로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국책 사업을 분석할 때는 이 국가에서 이제 20년에 MB 정부 때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 4차 국토 종합 계획을 이제 수정해가지고 2020년까지의 국토 개발 계획을 지금 이 계획이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국토
이제 계획이 이제 어떤 것이냐면은 뭐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동서남해안권 초강력 개발 기본 구상 개념도라 해가지고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내놓은 것인데 개발 계획이 여기 말고 이제 노무현 때부터 했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그리고 행정 중시 복합도시라든지 다양한 그런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지역에서 이 많은 이슈들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 이도 또 하나 이슈인데 동서남해안권의 초강력 개발 기본 구상 이것도 하나의 토지 투자의 상당 이슈입니다. 이 서해안, 동해안, 이제 남해안을 축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역들 간의 이제 균형적인 개발과 그리고 낙후된 데를 이제 활성시키겠다 뭐 이런 취지인데 이런 데서도 어디가 이제 돈이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또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본다면 이제 여기 경기만권 슈퍼 경기만권이라는데 이 경기만권하고 여기 당진 글로벌 관광하고 새만금 이 세 군데하고 그 이제 남해안 일대 남해안 선벨트와 동해안이 있습니다. 이 동해안 같은 경우는 뭐 관동 팔경에서 개발을 하기 힘든 아주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이 힘든 낭떠러지라든지 상당히 지형에 대한 그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개발에 대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동해안과 서해안의 차이인데 동해안 같은 경우는 수식도 되게 깊고 그리고 뭔가 이제 생태 자원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고 서해안 같은 경우는 관광과 산업과 모든 이제 중국을 겨냥해 가지고 뭔가 아주 복합적으로 뭔가 많이 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서해안 라인을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서해안 라인 중에서도 슈퍼경기만권하고 이제 글로벌 관광 레저 지대하고 새만금권인데 이게 지금 지가 형성되는 게 이 경기 북부부터 해가지고 쭉 형성이 돼서 오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인천국제도시, 뭐 송도 인천국제도시라는 뭐 여기 같은 경우 글로벌 관광지대는 당진이나 태안 그리고 이제 새만금권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경기 이쪽에 송도 쪽에 투자를 한다. 우리가 투자를 이제 고려를 해볼 때 여기 말씀드린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투자처 상정을 할 때 그럼 내가 지금 과연 송도에 지금 이런 개발 지역에 토지 투자를 하러 들어가도 시점적으로 맞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시적 분석으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경기만큼 당진하고 이런 부분 지금 같은 경우 여기 이제 요지 쪽에는 들어가기 힘들겠죠. 가격대가 상당히 지금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100만 원에서 1000만 원대가 훌쩍 넘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송도하고 이제 경기만권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외곽지대로 나가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경기하고 송도, 당진하고 송도도 뭐 거의 뭐 사업이 진행한 지가 10년, 20년이 거의 돼버린 지역인데 근데 이제 그쪽 가격 같은 경우 이제 현재는 겁적어서 가격이 올랐고 그리고 가격의 흐름이 당연히 서해안 라인 타고 쭉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끝에는 이제 목포가 이제 제주도하고 겨냥해가지고 뭐 다양한 그런 호재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서남해안 관광 개발 J 프로젝트라 그러죠. 이 J 프로젝트까지가 이제 현재 서해안에 대한 개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그 위쪽부터 가격이 다 올라가지고 이 서울에서 있는 투자자들과 이제 지방의 투자자들이 다시 이 경기권 따라서 내려오는 이제 새만금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이번 차례는 이제 가격대가 오를 때가 이제 새만금 지역이 이제 오를 차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새만금의 투자가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 보면은 과연 내가 지금 내가 지금 투자하는 시점에서 어디가 지금 저평가됐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제 저평가됐다는 것은 저평가된 거를 사가지고 당연히 좋은 가격에 팔아서 수익이 많이 남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사려면 가격대가 일단은 사업지 인근이면서 좀 가격대가 아직 저렴해 있는 거 투자자들의 손이 많이 안 바뀌어가지고 가격대가 아직 싼 지역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100만 원짜리 하는 그런 땅들을 평당 100만 원 땅들을 뭐 개발지 인근에 사가지고 뭐 200만, 300만 원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가격 같은 경우는 탄력 받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 소액 투자들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 소액 투자자들하고 일반 수요자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데가 이제 경기하고 당진은 특수층들만 갈 수 있다. 이제 작은 여유 자금이 많으신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이제 이쪽 라인이고 그리고 소액 투자자들과 수요자가 상당히 많이 몰릴 수 있는 데가 이 새만금권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이 가수요들이 먼저 많이 몰려서 이제 새만금의 가격이 오를 것입니다. 이제 오르고 실질적인 개발이 이뤄지면서 실수요자들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또 한 번 더 오를 것인데 지금 새만금권 중에서도 군산하고 이제 부안이 이렇게 있습니다. 군산 부안이 있는데 그런 군산 부안도 지금 경기와 당진에 있는 인천과 당진에 있는 것처럼 새만금이 저평가됐듯이 새만금 쪽에서도 이제 군산
새만금에서도 군산과 이제 부안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이 두 군데에서도 또 저평가된 데가 어디냐를 이제 찾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그 저평가된 지역을 계속 이제 찾아 얘기하는 것은 투자의 수익률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국책 사업 이런 많은 국책 사업들 중에서도 이제 앞으로 이슈화 그 사업이 진행돼 가지고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이 있고 또 그와 반면에 아직 이슈화는 됐지만은 뭐 새만금처럼 그런 악재 속에 그 환경단체 반대 때문에 또 가격이 아직 오르지 않고 쭉 우리가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그래 우리가 이제 국책 사업에 대한 그 투자 계획을 세웠으면 그 지역 내에서도 또 이제 어디가 괜찮은지 그것은 이제 도시계획이란 것은 그 지자체에서 5년마다 계획을 세우는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자체를 개발을 해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하면 이제 그 지자체 내에서 어디가 개발되고 어디를 발전시키고 어디를 또 시가 조성을 하고 정비라는지에 대한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4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 의해 가지고 개발 계획 투자 사업지를 선정했으면은 그 개발 계획이 이제 실현성은 어떠한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개발 계획의 실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상당히 뭐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개발 계획의 실현성이 우리가 이제 투자를 했는데 이제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개발 사업. 이것도 또 새만금에서 놓고 비교를 하면은 이 새만금 사업이 초기에는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이슈를 받았습니다. 그때 뭐 노태우 정부 조사 같은 경우는 사업성 준비를 할 때는 사업성 타당성 검토까지 할 때는 그 박정희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전두환 시절까지 딱 해서 왔는데 착공은 노태우 시절 했습니다. 근데 이 개발 사업을 보면은 이게 개발 사업이 실로 잘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을 잘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초반에 2088년도부터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이 소문이 나돌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가지고 뭐 2000년 1900 한 중반까지는 1995년까지는 뭐 가격이 많이 올랐죠.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래서 여기서 빠진 사람들은 그만 다행인데 이 사업이 환경단체들의 중도 폐지가 됐어요. 사업 폐지가 될 뻔했을 때는 이때 사업 폐지 전에 들어간 사람은 상투를 잡은 거죠. 이게 꼭다리를 잡고 사업 폐지 동안은 땅이 팔고 싶어도 팔리지가 않고 오히려 토지는 손실이 안 나는 상품인데도 토지를 손해를 보고 많이 파는 경우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전에는 이 사업이 사업 자체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인지를 좀 판단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새만금의 초기에 들어갔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환경단체의 반대가 없었으면은 이 지속적인 지가 상승으로 많은 수익을 냈을 텐데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또 뭐 기회를 잘못 잡아가지고 좀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개발 계획의 실효성을 꼭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또 개발 계획이 요즘 같은 올 총선이라든지 이번 총선이 지났는데 총선 대선이라든지 할 때 되면은 이제 많은 공약들이 나옵니다. 공약이란 것은 또 그런 개발 공약하고 지자체에 대한 활성화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제 공약을 내세우고 그리고 또 이제 경기 부양 이제 그런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돼야 또 전반적인 경기 활성화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이제 해줍니다. 근데 그럴 때 나오는 공약들이 과연 실현성이 있는 공약이냐 또 그런 공약들이 이제 공약성으로 하는 개발 계획인지 아닌지를 좀 많이 봐야 되고 또 우리가 뭐 그런 도로를 확장을 시킨다든지 만약 새로운 도로 뚫을 때도 그게 이제 또 그냥 뭐 유령도로 그냥 도로만 뚫리고 그냥 사람들 수요가 없는 그런 도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잘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곳, 이슈화될 지역, 뉴스와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지역 그런 이제 국책 사업을 얘기하는데 이 수요가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이 땅이라는 것은 내가 땅을 샀을 시점부터 해가지고 그 땅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 땅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 땅만 사놓고 땅 찾는 사람이 없으면은 이 땅가격이 안 올라가는 것이죠. 수요가 지속적으로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사고자 하는 사람들, 사고자 하는 매수자층이 많아야 되는데 이런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그러면 이제 이슈화될 지역, 뉴스와 신문에 자주 등장하는 지역 이런 사업들이 이제 국책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이슈화되고 뉴스 신문 자주 나오는 국책 사업인데 이런 국책 사업에 투자할 때 당연히 수요가 지속적으로 했으면 이제 국책 사업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겠죠. 이제 많이 가격이 올라가 있을 텐데 근데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4차 국토 계획을 우리가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될 지역인지 그것을
개인적으로 분석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은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수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이제 될 것이냐 이런 거는 뭐 지자체라든지 이 개발 주체에 대해서 우리가 전화상으로라든지 방문을 통해 가지고 얼마든지 거기에 대한 의지를 알 수 있고 지금 개발 진행되는 상황 같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지만이 땅의 거래가 일어나면서 이제 집가 상승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수요가 이 말 그대로 이제 수요가 지속되는 게 인기가 좋은 지역이다. 인기가 좋아질 지역을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이제 입지 중에서 또 개발 압력 받을 지역을 순서로 저평가 지역 파악이다. 이제 이 얘기는 어떤 지역이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개발을 볼 때 이제 개발 사업지를 선정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것도 가격 흐름의 하나로 봐야 됩니다. 이제 개발 사업지를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개발 사업지고 이게 개발지입니다. 이게 개발지고 이게 개발지 인근입니다. 개발지 인근 지역. 그러면 당연히 이제 개발지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투자를 못 합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에 왜 국유지니까는 투자를 못 하니까 당연히 주변에 거래가 일어나는 건 개발지 인근 지역의 거래가 일어나는데 이 개발지 인근 지역에서 어디가 개발 압력을 이렇게 받느냐. 이 지역도 한 지역만 받는 게 아니라 이 인근 지역에서도 많은 이런 동이 있고 그리고 이제 면 단위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국지적으로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지역에서 어디가 먼저 가격이 오를 것인지를 분석을 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어디가 먼저 오를지를 분석하면은 그냥 샀다 해가지고 내가 부동산에서 뭐 땅을 사라 그래가지고 아무 땅이나 덕덕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봐서 내가 이쪽 지역은 당연히 개발지 인근이니까는 압력을 여기가 제일 많이 받을 거니까 이쪽부터 먼저 투자를 해야겠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집가 상승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럼 이 다음으로는 소액들이 못 들어오니까는 어디 지역으로 가겠다. 그러면 내가 이 지역 갈 것 같으니까 이 지역을 아직 가격이 저렴하니 평수를 크게 해서 잡아놓는 것이 유리하겠다. 그럼 평수를 잡아놓고 뭐 분할을 해놓는다든지 그럼 소액들이 몰려왔을 때 얼마든지 또 치고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런 것을 자기들이 직접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압력 받을 지역을 순서로 저평가 지역을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개발 압력을 이렇게 받았는데 받고 있는 지역이 있고 그리고 그 2순위로 또 받을 지역 그런 지역들을 잘 이제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발 지역 인근 국지적인 개발도 한마디 똑같은 개발 압력 받을 지역의 순서 저평가인데 그런 국지적인 개발은 뭐냐면은 그 지자체에서 지자체가 이제 분석을 하는 그 지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는 자체적인 개발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건데 이제 국책 사업은 국책 사업 인근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인 또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지자체가 개발하는 걸로 인해서 실수요가 먼저 들어옵니다. 실수요가 뭐냐면 만약에 이제 산업단지가 이제 형성이 된다. 이게 뭐 새만금이 있고 이 새만금이나 개발 사업급 때문에 이제 가격이 또 올라가는 요인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지자체 주변에 뭐 부안, 이제 군산이 있는데 이 군산 같은 경우는 군장 산업단지 이제 산업단지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폭등을 했습니다. 이 산업단지 때문에 이런 산업단지 때문에 가격이 폭등해 가지고 실로 40만 원, 뭐 40만 원, 50만 원 하는 땅이 뭐 지금 현재 같은 경우 거의 뭐 200만 원 중후반, 200에서 300 사이 이렇게 사이 형성이 나는데 이거는 새만금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는 것보다도 이 지역 군산 지자체에서 하는 군장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서 실수요가 몰려왔습니다. 이 산업단지가 형성이 되면 공장에 대한 인구 유입이 일어나죠. 인구 유입이 일어나면 당연히 이 인구들이 먹고 살고 해야 될 지역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번화한 생활권, 기존 생활권부터 이제 형성이 이렇게 가격이 오르고 그리고 이 가격이 오르면은 새로운 도시를 또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 새로 도시 계획을 세워놓은 거 이제 그런 곳에 새로운 도시 계획을 잡아놓은 것이 이제 그 도시 관리 계획으로 이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관리 계획으로 알아보면은 인구가 이제 기존 생활권이 형성이 되면은 그 다음 지역이 어떤 지역이 올 건지 모든 계획이 도시 관리 계획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체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국지적인 개발에 주목하라는 거. 이제 이것은 이제 산업단지 개발도 있을 것이고 여기 보면은 이제 개발 촉진지구, 이 개발 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낙후된 지역을 이제 빨리 활성화시켜서 도시 재정비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도로 개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지역과 광역적으로 봐가지고 다른 지역과 연결이 된 도로로 인해서 인구가 낙후된 지역으로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그 낙후된 지역의 이제 집가가
이제 형성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개발 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지정을 하는 건데, 이제 개발을 빨리 시키겠다 그런 말 그대로 의지입니다. 그 지역마다 특화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이런 개발 촉진지구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뭐 지역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정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보면은 이제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알 수 있고, 산업단지 조성 같은 경우 이제 제일 확실한 거죠. 이제 산업단지는 뭐 농공단지든 뭐 일반 산업단지든 이쪽에서 관련된 사람이 인구 유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도로 개발이나 개발 촉진지구, 도로 개발도 이제 산업단지 조성처럼 인구 유입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거고, 개발 촉진지구는 이제 뭐 이것도 인구 유입과 관광 인구의 유동 인구들을 많이 발생시키는 거고, 산업단지는 이제 확실한 인구 유입입니다. 이런 경우는 땅값이 폭등할 수 있는 요인은 산업단지 인근 땅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조성 초기 때 들어가가지고 일단 준공될 때쯤에 빠질 것이냐 아니면 내가 그대로 갈 것이냐를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지 조성. 이 관광지 조성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 자원이 많은 이제 부안이라든지 태안 쪽, 태안 기업 도시 만든다는 그런 쪽에 보면 관광지는 관광지로 개발을 해서 그 주변에 상권이 활성화됩니다. 이제 관광객들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이 상권이 활성화되면은 그 주변 집값도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상권이 향상되면은 그 관광객들의 이 이제 편의시설, 식당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숙박시설 그런 토지 소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관광지 조성이 되면 그 주변도 또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은 단기적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많이 따릅니다. 내가 이 땅을 이쪽 지역에 투자를 했을 때 이게 사업이 끝나고 나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그대로 활성화 잘 돼가지고 계속적인 수요가 뭐 밀려올 것이냐, 아니면 만약에 운영이 잘못돼서 그냥 뭐 이제 하다가 그냥 허지부지 되는 그런 게 되면은 제가 잘못하면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준공전에는 무조건 이런 개발 지역 인근 준공전에는 항시 내가 빠질 것이냐 갈 것이냐를 확실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계속 묻어놓는다고 예전처럼 묻어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여튼 뭐 우리 토지 같은 경우는 예전처럼 그냥 무덤만 놓고 묻지마 투자 형식으로 무덤만 놓고 놔두는 그런 이제 행태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예전처럼 사놓기만 하면 올라가는 시기는 지났기 때문에 나는 살 때부터 수익률을 확실히 세워놓고 언제 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는 시점부터 매도를 할 것을 미리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도 투자가 이제 가능한 부분, 이 개인들이 보면 다 우리가 중개업자 다니는데 어떻게 단기적으로 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2강에 대해서 실무적인 부분 그리고 단기로 우리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더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 시간 수고하셨고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